안녕하세요. 레고 창작 유튜버 레틀입니다. 레고에서 나오는 모듈러 시리즈의 제품들은 건물 형태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먼저 제가 전에 만들었던 직선형과 건물 두 개가 합쳐진 형태의 분리형, 마지막으로 건물 모서리에 배치되는 코너형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코너형 모듈러를 창작할 겁니다. 먼저 건물 앞에 보도블럭부터 깔아줍니다. 여기 혼자 튀어나와 있는 스터드엔 유럽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진입금지 표지판을 세워줬습니다. 코너형 건물이기 때문에 보도블럭 까는 것도 기본형 건물과 다른데요. 이렇게 니은자 형태로 훨씬 더 많은 타일을 사용해 깔아줘야 합니다. 벽을 세우기 전에 건물 내부의 타일부터 깔아주겠습니다. 평소처럼 7x4 타일을 사용했지만 이번엔 처음 시도해보는 패턴으로 깔아봤는데요. 다크브라운 색상과도 조화롭고 예쁜 것 같습니다. 단점은 끼울 때 더럽게 헷갈립니다. 모듈러에서 건물의 형태보다 중요한 건 바로 건물의 컨셉인데요. 오늘 제가 만들 건물은 3층으로 된 유럽풍의 카페입니다. 앞으로 제가 만들 모듈러 작품들도 옆으로 이어붙였을 때 잘 어울리도록 모두 유럽풍으로 만들 생각입니다. 아래쪽엔 피놀이 있는 테크닉 브릭을 끼워 다른 모듈러 건물과 이어붙일 수 있게 했습니다. 건축할 때 꼭 나오는 벽돌 브릭입니다. 여긴 음료를 만드는 공간인데 뒤쪽 배경을 벽돌로 하면 예쁠 것 같았습니다. 선반도 만들어 좁은 카페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했습니다. 이제 카페 장비들을 만들 건데 종류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 공부하는데도 애를 먹었는데요. 비교적 간단한 싱크대부터 디저트를 굽는 오븐과 자동으로 얼음을 만드는 제빙기 등등 다양한 장비들의 외형과 용도를 알아야 했습니다. 카페 알바는 안 해봤지만 카페에선 이렇게 낮은 냉장고를 사용하길래 선반 아래에 회색 브릭들로 만들었습니다. 선반은 플레이트와 타일로 덮어주고 위에는 두 종류의 카페 시럽부터 올려줍니다. 샴푸 아닙니다. 옆에는 냅킨과 빨대꽂이를 만들었고 스무디 등의 음료를 갈아 만드는 블렌더도 놓아줬습니다. 여기 만드는 건 워터 디스펜서인데 좀 더 어려운 말로 급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에스프레소 머신을 만들 겁니다. 갈린 원두를 넣으면 뜨거운 물과 높은 압력으로 진한 에스프레소를 빠르게 추출하는 기계입니다. 라고 GPT가 요약해줬습니다. 선반 위에는 매장 안에서 사용하는 머그컵들을 놓아줬습니다. 손님들을 응대하는 카운터를 만들어 직원의 공간을 따로 분리할 겁니다. 컬러는 어두운 탄색을 써줬고 동글동글한 변형 브릭을 사용해 디자인에 재미를 더했습니다. 커피의 맛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계인 원두를 가는 그라인더입니다. 안에 커피 원두도 넣어줍니다. 토끼똥 아닙니다. 포스기도 프린팅 브릭을 활용해 만들어주고 옆에는 쇼케이스를 만들어 안에 다양한 디저트를 전시하고 판매할 겁니다. 여닫을 수 있는 선반까지 끼워주고 계단 공사로 넘어갈 겁니다. 진회색 역경사 브릭으로 기초를 만들고 위에는 바닥과 똑같은 색의 타일을 끼워줍니다. 이대로면 올라가다 떨어질 수 있으니 검정색 망원경 브릭으로 난간도 설치해줍니다. 남는 1층 공간엔 좌석과 테이블을 놓을 겁니다. 원뿔 브릭 4개로 의자 다리를 만들고 가운데엔 목재 테이블을 만들어줍니다. 옆에 한 세트를 더 놓을 공간이 있었고 여기엔 주문을 할 키오스크를 만들 겁니다. 이제 따로 메뉴판 안 만들어도 됩니다. 계단 앞 구석탱이엔 식물을 심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식물보단 저 화분 디자인이 마음에 듭니다. 이제 인테리어는 끝났고 나머지 바깥쪽 벽을 쌓을 겁니다. 이쪽엔 직원 전용 출입구를 만들 생각이라 비워두고 벽을 쌓아줍니다. 이번에 처음 써보는 문브릭이 건물 무드에 잘 맞으면서도 예뻤고 위에는 아치형 브릭을 끼워서 장식적인 요소를 더해줍니다. 외벽은 탄색과 회색을 조합해 쌓을 겁니다. 별로 안 어울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마음에 들었습니다. 문 옆에 작은 간판을 달아 보행자가 지나다니며 볼 수 있게 했고 옆에 벽엔 큰 창문을 달아줄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효과는 내부에선 외부 풍경이 보여 개방감이 느껴지고 자연광이 들어와 분위기를 살려줍니다. 반대로 외부에선 카페에 들어오지 않아도
전반적인 분위기와 인테리어를 확인할 수 있고 알바가 예쁜지도 확인할 수 있어. 햇빛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눈이 부시기 때문에 창문 위에 남색 차양막을 설치해 빛의 양을 조절해줍니다. 코너 부분의 벽을 조립할 땐 턴테이블 부품을 사용해 벽을 45도 각도로 배치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부분의 조립법은 첫 번째 모듈러인 카페코너 제품을 많이 참고했습니다. 문고리는 금색으로 달아주고 위쪽은 다시 탄색 브릭으로 타일들과 쐐기 플레이트를 끼워줍니다. 출입문의 양옆엔 화분을 놓을 겁니다. 다 만들고 봤을 때 이게 없으면 꽤 허전하더라고요. 나머지 벽도 아까 쌓았던 것처럼 큰 창문을 달아 쌓으면 됩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내부가 진짜 카페 같네요. 이제 위쪽을 금괴 브릭과 호미파인 브릭, 레일 브릭과 펜스 브릭 등 모양의 디테일이 들어간 브릭들로 꾸밀 겁니다. 이번 모듈러는 전작보다 훨씬 화려하고 외관에 디테일과 장식이 많게 만들 생각입니다. 여기 인도엔 입간판을 하나 놔줄 겁니다. 간판에는 이번 카페 상호명인 Carte Fleur. 적혀 있습니다. 이제 위층을 분리하기 쉽도록 벽 맨 위를 타일과 플레이트로 마감하고 2층으로 넘어갈 겁니다. 2층 바닥을 구성할 플레이트들입니다. 움직이지 않게 벽을 한 칸 쌓아 고정하고 바닥 타일을 어두운 탄색으로 늘 깔던 패턴으로 깔 겁니다. 2층은 카페 좌석 위주의 공간이 될 예정이라 저기 중간중간의 스터드엔 테이블과 의자를 끼울 예정입니다. 2층 벽은 흰색으로 쌓아 올려줍니다. 별다른 디자인은 없고 저쪽에 갈색 선반 하나만 만들어줬습니다. 이제 테이블과 의자를 적절한 간격으로 최대한 효율적으로 배치해줍니다. 디자인은 1층의 것과 동일하고 이번엔 4인용 테이블도 만들었습니다. 선반 위에는 화분과 피규어, 라디오 등 잡동사니를 올려 꾸며주고 이쪽엔 꽃이 담긴 화분을 놓을 겁니다. 꽃을 빨간 장미로 한 이유는 여러분을 향한 제 사랑은 아니고 남는 벌크가 있었습니다. 저기 구멍으로 떨어지면 아프니 망원경 난간 설치해줍니다. 계단 만드는 건 1층이랑 똑같아서 빠르게 넘기고 여기 구석에 대형 스피커를 만들 겁니다. 왠지 클래식 음악이 나올 것 같네요. 코너형 건물에서 가장 조립에 신경 써야 하는 바깥쪽 코너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자연스럽게 마감하기 위해 여기에 나무 테이블을 만들 겁니다. 쓸모가 있도록 위에는 시럽과 냅킨을 올려줍니다. 옆에 휴지통까지 놓아주고 나머지 벽을 마저 쌓을 건데 창문을 한 칸 들어가게 조립하기 위해 두 겹으로 쌓을 겁니다. 안쪽 벽은 통일감 있게 흰색으로 쌓아주고 창문은 탄색으로 정했습니다. 창문 양옆은 스터드로 둘러줬고 바깥쪽 벽은 다크 오렌지색으로 벽돌 브릭을 활용해 쌓을 겁니다. 맨 끝에 스터드에 금괴 브릭과 타일을 붙여 유럽 느낌의 장식을 해줬고 창틀은 경사 브릭을 붙여 두껍게 표현할 겁니다. 원래 저 모서리 위치엔 이렇게 생긴 브릭을 쓰는 게 맞는데 신규 부품이라 아직 탄색으로는 없었습니다. 나머지 벽돌들 마저 쌓아주고 벽 위쪽에 레일 브릭까지 쭉 끼워준 뒤 모퉁이 부분엔 창문을 설치할 겁니다. 이 부분엔 네모난 브릭은 못 끼우고 원형 브릭만 끼울 수 있는데요. 저는 특별히 원뿔 브릭을 거꾸로 해서 끼워 디자인에 재미를 더해봤습니다. 옆에 벽도 쌓을 건데 아까랑 똑같아서 2만 배속으로 넘겨주고 벽 위쪽을 마감한 뒤 3층으로 넘어가지 않고 3층 외벽만 먼저 쌓을 겁니다. 근데 안쪽 벽이 회색인 것 말곤 똑같아서 2만 배속 한 번 더 써줍니다. 3층 벽 맨 위는 조금 다르게 탄색의 건물 장식들을 끼울 겁니다. 이오니아 양식 기둥 머리 모양 브릭입니다. 건축학개론 수업에서 배운 지식 자랑 좀 해봤습니다. 건축학개론 얘기 나와서 말인데 건축학과에 수지 있냐고 그만 좀 물어보세요. 합성수지밖에 없습니다. 돌출시킨 스터드에 갖가지 모양 타일들을 끼워 장식해줍니다. 여기 조립은 2층이랑 거의 똑같고 위쪽만 플레이트로 잘 마무리하면 됩니다. 마지막 외벽도 빠르게 쌓아줍니다. 배속 편집은 21세기 최고의 발명입니다. 이 불편한 검은색 블럭엔 프린팅 브릭으로 간판을 달아줍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위에 장식용 창을 만들고 3층으로 넘어갈 겁니다. 찾아보니 이걸 건축용어로 도머라고 하는데 건축학개론 시간에 안 배워서 몰랐습니다. 3층의 바닥은 내구성을 위해 플레이트를 2겹으로 조립해 만들 겁니다. 역시 계단을 타고 올라오는 곳은 비워두고 조립해줍니다. 이제 브릭 간의 결합력을 높이기 위해 플레이트를 마구마구 두드리면 손이 뒤지게 아픕니다. 타일은 2층과 컬러는 같지만 정사각형 모양으로 패턴을 다르게 깔았습니다. 안쪽에 회색 벽을 기역자 모양으로 쌓아줍니다. 변색된 브릭들도 사용했는데 유럽의 오래된 건물이라 고증입니다. 구석에 놓을 에어컨부터 만들겠습니다. 3층은 커피 원두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워크룸으로 구성할 겁니다. 실제로 대형 카페 같은 곳에 가면 가끔씩 볼 수 있는 장소입니다. 왼쪽엔 커피와 관련된 장비들을 올려둘 기다란 테이블을 놓을 겁니다. 회색 브릭들로 기초를 만들고 한쪽엔 싱크대를 만들었습니다. 위쪽은 타일로 덮을 건데 장비들을 끼울 스터드는 남겨둡니다. 아래쪽은 열리진 않지만 아무튼 서랍입니다. 원두 무게를 측정할 저울과 아까 만든 그라인더도 놓아줬고요. 옆에 전자레인지 같이 생긴 이건 원두의 로스팅 정도를 측정하는 색도계입니다. 이쪽 구석엔 선반을 만들 겁니다. 브릭 색상은 감으로 골라주고 맨 아래엔 텀블러를 놓아줬습니다. 참고로 여기 올려준 물건들은 모두 판매용이라는 설정입니다. 위층에는 다양한 컬러의 머그컵을 놓아줬고요. 3층과 4층에는 원두를 포장한 봉투를 브릭으로 표현해줬습니다. 화분은 안 팝니다. 손님들이 떨어지지 않게 펜스도 설치해줍니다. 여기에 만드는 건 몇몇 카페에 있는 기계인데 커피 생두를 투입하면 손상된 생두는 한쪽으로 멀쩡한 생두는 반대쪽으로 분류하는 기계입니다. 이제 대형 로스팅 기계를 만들 겁니다. 나무에서 딴 커피 생두를 내부에서 뜨거운 열로 볶아 우리가 잘 아는 커피 원두로 바꿔주는 기계인데 가정용은 몇십만원에서 비싼건 수억원까지도 갑니다. 앞쪽에 끼운 다라이는 로스팅이 끝난 원두를 식히는 냉각팬입니다. 생두를 넣는 깔때기도 끼워줬고요. 기계 뒤쪽에 만드는 이건 로스팅 과정에서 벗겨지는 커피 껍질을 따로 빨아들여 뒤쪽에 모아두는 장치입니다. 타일이 없는 코너 부분엔 벽을 쌓아 커피 생두를 보관하는 창고를 만들 겁니다. 커피 생두는 보관이 까다롭기 때문에 이렇게 통제가 가능한 전용 공간을 만들어 따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 앞엔 드럼통을 놓아줬습니다. 안에 뭘 넣을지까진 생각 안 해봤습니다. 생두는 보통 통풍이 잘 되는 마대에 보관하기 때문에 그 고증을 살려 자루 모양 브릭을 선반에 올려 보관해줍니다. 상자도 쌓아서 창고 느낌을 더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창고 안의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기 위해 벽걸이 에어컨을 조립해 달아주면 3층이 완성됩니다. 위에 올릴 지붕을 만들겠습니다. 플레이트를 필요한 모양으로 깔아주고 벽을 한 칸 쌓아 틀을 잡아줍니다. 그 뒤에 벽 안쪽에 플레이트를 한 번 더 깔아 브릭들을 한 덩어리로 고정해줍니다. 이제 벽 위에 역경사 브릭을 쭉 끼울 건데 왜 뜬금없이 노란색이냐면 브릭 구매하는 사이트에서 저 색상이 제일 저렴했습니다. 지붕에는 베이지색과 어두운 회색을 쓸 겁니다. 장식용 창문도 내줄 건데요. 작은 창문치고 꽤 디테일하게 만들 겁니다. 코너형 건물의 지붕이기 때문에 맞닿은 면에 2개씩 총 4개의 창문을 만들었습니다. 창문 사이사이에 끼울 벽돌 슬레이트 지붕을 만들 겁니다. 먼저 플레이트들을 계단식으로 끼워주고 한쪽 면만 둥근 타일 여러 개로 덮어 석판으로 덮인 지붕을 표현해줍니다. 이걸 원하는 각도로 배치하기 위해 아래에 붙인 힌지 브릭을 통해 본체와 결합해줍니다. 타일 브릭이 빠져있거나 색깔이 다른 부분은 지붕이 노후화된 걸 표현한 겁니다. 이쪽을 한 번 더 플레이트로 덮고
그 위에 흰색 레일 브릭으로 포인트를 주면서 지붕 경사가 바뀌는 부분을 이어줬습니다. 노출된 스터드는 타일로 가려주고 안쪽은 판을 만들어 덮을 건데 여기를 어떻게 꾸밀지 고민하다가 구글어스를 통해 본 유럽 건물들 옥상에 많이 있던 실외기와 태양광 패널을 놓아줬습니다. 이제 안쪽에 조명에 연결한 배터리를 넣고 벽에 구멍으로 전선을 빼준 뒤 다 만든 판을 올려 덮어주면 건물의 지붕까지 다 완성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만든 모든 건물 파츠들을 층 순서대로 결합시키면 건물이 드디어 완공됩니다. 3500피스 이상의 브릭으로 이루어진 제가 만든 두 번째 모듈러 창작입니다. 층을 각각 분리해서 내부를 살펴보겠습니다. 1층은 큰 창문을 써 내부가 잘 보이는 카페에 주문을 받고 음료를 만드는 공간입니다. 오늘도 출연하는 미니 피규어입니다. 이번에는 손님으로 온 건 아니고 카페 알바로 취직할 겁니다. 매장에 첫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키오스크로 메뉴를 고르는데요. 주문이 들어온 바닐라 라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테이크아웃용 컵을 꺼내고 안에 바닐라 시럽을 좀 넣어줍니다. 다음으로 에스프레소 머신에서 포터필터를 분리해 안에 그라인더에서 갈린 원두를 채워줍니다. 그 뒤에 다시 머신과 결합해 추출되는 에스프레소를 컵에 받아준 뒤 제빙기와 냉장고에서 각각 얼음과 우유를 꺼내 넣으면 완성입니다. 돈 벌기 더럽게 힘드네요. 때려치우고 2층에 손님으로 왔습니다. 2층엔 좌석과 테이블이 여러 개 있어 손님인 피규어들을 앉힐 건데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느낌의 친근한 디자인의 피규어들로만 골랐습니다. 귀여운 미니 피규어들이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는 걸 보니 정말이지 힐링되네요. 꼭대기층인 3층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선 생두를 직접 가공해 원두로 바꿔 가져가는 체험이 가능합니다. 먼저 창고에서 자루에 담긴 생두를 꺼내 여기 있는 기계에 넣어 손상된 생두를 따로 분리해줍니다. 이제 분류된 멀쩡한 생두만 꺼내서 옆에 대형 로스팅 기계에 넣어 원두로 바꿔줍니다. 다음으로 무게를 재 적당량을 그라인더에 갈아서 선반에 있는 봉투에 넣어 가져가면 됩니다. 편집으로 조명 작업을 해줬고 전원을 켜보겠습니다. 내부가 밝게 빛나니 훨씬 보기 예쁘네요. 미니어처의 로망이 실현된 기분입니다. 이제 드디어 옆에 연결용 핀을 꽂아 전에 만들었던 건물과 합쳐보겠습니다. 레고 모듈러 시리즈 건물끼리 서로 이어붙일 수 있는 것이 모듈러 건축 방식과 비슷해 붙은 이름인데요. 단독으로 전시해도 예쁘지만 이렇게 붙여놓을 때 시너지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어붙일 건물도 기대되네요. 이번 작품 어떠셨나요? 영상에 좋아요가 많이 달리면 다음 모듈러도 빠르게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고정 댓글에 설명서 판매처 링크가 있으니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